반갑습니다. 저는 홍은명이라고 하고요. 저는 부모님께서 먼저 원불교를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원불교를 태어나자마자 만나게 됐고, 자연스럽게 원불교 부천교당의 부속 기관이었던 한우라 어린이집을 다녔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서 또 그냥 자연스럽게 일요일이 되면 교당에 가고 교무님께 인사드리고, 그게 저는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였어요. 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일요일마다 항상 열심히 다녔던 건 아니고,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교당 가기 귀찮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안 가고 TV 보고 컴퓨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그리고 또 겨울, 여름 훈련, 여름, 겨울 방학이 되면 부모님께서 저를 원불교 훈련에 보내셔서 어린이 학생 훈련을 다녔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신성의 훈련에 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서원의 밤같이 촛불을 켜놓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참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성의 훈련 다녀온 다음부터 교무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중간중간 그냥 뭐 선생님이 되고 싶다던가, 신문 기자가 되고 싶다던가 하는 생각도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언제나 제 마음의 1순위는 교무님이 되고 싶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무난히 고등학교도 이렇게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3 때는 수시 모집에 지원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합격을 하고, 간사 생활을 부천교당 출신 교당인데 거기에 추천 교무님도 계시고 저를 지도해 주실 만한 훌륭하신 보좌 교무님께서 계셔서 거기서 간사 생활을 2년 동안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교무님 되는 게 교무님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냥 그때까지는 나보다 남을 위하는 훌륭한 교무가 되고 싶다, 이런 추상적이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간사 생활을 시작하고 나니까 진지하게 그때부터 제가 왜 교무가 되고 싶은 건지 그때 그렇게 간사 생활 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든 간사 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교무님과 24시간 생활하면서 이렇게 여러 생활 습관이나 그런 여러 가지 많이 배우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경계가 오면 이렇게 제가 좀 포기하고 싶고 그냥 의지가 약해서 그래서 제가 교무님 말씀도 잘 안 듣고 그때 이렇게 계속 고비를 넘겼던 거는 이렇게 스승님에 대한 이렇게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과, 그리고 이 길이 이 교무님 말씀이 하나하나 옳으신 거예요. 그래서 차마 이 길을 떠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이런 왜 교무님이 되고 싶고 그런 고민은 간사 생활 때 충분히 했고, 그냥 간단하게 전무 출신의 삶을 사는 교무가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화옥교당 출신이고
부산교당에서 간사 근무한 신중휘라고 합니다. 예, 저희 집안은 아버지 형제가 6남매시고 어머니 형제가 8남매신데요. 근데 그 6남매와 8남매 모두 외가 친가가 모두 원불교인이시고 다 각 교당에서 주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모님 세 분이 교무님이시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태어나자마자부터 원불교 교도가 됐고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모님이 그 근무하시는 교당에 나갔기 때문에 그 밑에 계신 교무님들하고도 많이 친해지고 정말 저희 집처럼 편하게 교당에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전무 출신 할 사람이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저도 뭐 어른들이 제가 전무 출신 하겠다고 하면 정말 좋아하니까 그냥 전무 출신 할 거라고 하면은 다 좋아하시니까 계속 그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니까 그 생각이 점차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굉장히 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면서 좀 방황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에 대한 별로 흥미도 없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하는 척만 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그냥 그저 그런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지리라는 과목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리라는 과목은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 지리 선생님하고 인연이 돼서 그 지리교육학과에 이제 진학을 해서 저처럼 좀 방황하는 학생들의 지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이제 그 화옥교당 교감님께서 고3 신성회를 가보는 게 어떻냐고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참 공부할 때기도 하고 이제 고3 신성회는 출가 서원을 확실하게 세우신 분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간다고 했지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훈련을 잘 났는데 거기서 눈에 들어온 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예비 교무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진행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예비 교무님들이. 그래서 나도 출가를 하면은 저렇게 좀 밝은 미소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교무라는 출가라는 것도 해보면 이제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식을 할 때 해제식을 할 때 이제 교육부장님께서 출가 지원서를 이렇게 주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화곡 신중이 어딨냐고 막 찾으시더라고요, 교육부장님이. 그래서 전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화곡교당 교감님께서 저를 출가 지원서를 꼭 달라고 전화가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성회를 하면서 교무를 하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다 이제 출가 지원서까지 이렇게 주시니까 좀 얼떨떨 하더라고요. 그래서 엉겹결에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내내 이제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원래 꿈이었지만 선생님하고 교무님하고 이제 접목을 시켜서 원불교 재단에 있는 학교에 가서 이제 저처럼 공부에 흥미가 없는 친구들을 잘 상대를 해주고 이제 저처럼 이제 출가 서원까지 세우게끔 해주면 참 의미 깊은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보니 부모님도 출가를 하던 재가를 하던 네 선택이니까 우리는 강요는 안 하겠지만 이제 부모님께서 살아온 인생을 쭉 말해주시면서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 바에는 이제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출가 서원을 세우고 이제 부산교당에 그 저희 이모님이랑 부산 교구장님이랑 이제 인연이 돼서 거기에 연을 달아주셔서 부산교당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서 2년 동안 간사 근무를 하고 이제 서원관에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좀 실력을 갖춰서 저는 교육 쪽으로 이렇게 좀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좀 공부에 갈피를 못 잡는 학생들을 좀 상대를 해서 공부에 흥미도 있게 좀 해주고 싶고 이제
이제 더 발심이 나서 이제 출가 서원까지 세우면은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교무님 겸 선생님이 되고 싶고요.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창작 성가나 그런 거를 통해서 청소년들하고 좀 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무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남교당 김덕은입니다. 제가 그 80년도에 굉장히 어려움이 닥쳤는데 의지할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교회도 가보고 성당도 가보고 그러던 중에 이제 원불교 교우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집에 놀러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갔더니 교전을 주셔서 그날로 밤을 새우면서 교전을 읽고 그때부터 다닙니다. 원불교 만나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웠던 점을 그냥 망가지지 않고 잘 극복할 수 있었고요. 또 제가 좀 그렇게 원만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원불교 덕분이죠. 지금 생각하면 사람 됐어요. 사람 됐어요. 제가.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불교를 알면 사람이 팔자가 달라진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좀 조화들을 하면서도 좀 주변에 종교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 열심히 교화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원불교 교도로서 이 생에 적어도 출가회까지는 가보고 떠나자 이런 각오를 하고 날마다 대종사님 법 따르는 제자답게 살라고 매 순간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주에 사는 정홍범입니다. 제가 원불교에 연원을 맺게 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연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저희 외가 쪽으로 저희 외할머니, 그 다음 외갓집의 큰이모, 외삼촌 분들이 교당에 다니시고요. 그리고 저희 집도 어머니, 아버지, 저하고 제 동생이 모두 법명을 받고 있고 저도 어릴 때 뱃속에 법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도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으실 때 법명처럼 이름을 짓고 싶다 해서 아버지께서 우편을 들고 공을 들이셔서 법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큰애, 작은애 모두 법명과 같은 이름을 지어서 올렸는데 그래서 법명을 받으려고 하니까 속명이 법명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속명 그대로 법명을 합시다 해서 저희 아이들은 그런 법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당을 다니면서 가장 좋은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정신을 개벽하기 위해서 많은 것에 감사 생활을 하고 제가 작년에 훈련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배운 것이 감사발전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로운 곳에 와서 적응을 하면서 힘들 때 감사 한번 하고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바라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조금씩 더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는 저는 그것이 제 종교 생활에서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불교에 다님으로써 원불교 교도임으로써 그렇게 일원 가족임으로써 삶이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취직돼가지고 방황을 할 때 저희 친구를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서 친구가 원불교를 다닌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고 싶어서 어느 날 저도 좀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전주교당을 갔습니다. 갔는데 문을 딱 열고 가니까 그 향내가 마침 나가지고 그 향내가 그렇게 가슴으로 파고들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토도 하고 저희 딸도 정토도 하고 이렇게 행복하니까 모르겠어요.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 걸 모르지만 엄마 뒤를 이어서 같이 정토라는 것은 원불교 선생님 사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도 정토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만족하면서 퇴직하고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V 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